오늘이 사실 명절 설이 시작되는 연휴의 첫날이지요. 설 명절을 앞두고 미리 이재명에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 부탁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발 이번 설에만큼은 먹방을 찍는다. 방송사 괴롭히지 말고 또 설날 국민들을 생각한다라고 김혜경과 함께 마음에도 없는 덕담이라고 인사하지 않기를 미리 부탁을 합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아니 이재명 하면은 숨 쉬는 거 빼고는 모두가 다 거짓이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대통령 노릇을 한다라고 김혜경과 함께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덕담으로 본인이야 얘기하겠지만은 설 명절 잘 지내고 고향 다녀오시라. 둘이 웃음을 띄우면서 이렇게 하는 말이 덕담으로 들리기보다는 그야말로 저주로 들리기 때문에 마음에도 없는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제발 화면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국민들의 바람이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재수없는 놈은 코가 깨진다.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는 말처럼 이재명이 먹방을 찍는 날마다 반드시 악마가 장난을 하는지 저주를 퍼붓는지 저는 모르겠지만은 화재가 발생을 하고 제발 여기저기에서 악마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제발 나라가 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재명이 화면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그 핵심이 이재명이 먹방을 찍거나 김혜경과 함께 한복을 입고 쇼 부리는 것을 거론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지금 나라가 너무나도 어렵고 위중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 심각한 문제를 잠시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재명이가 이 나라의 대통령 노릇을 한 지 정확하게 오늘까지는 8개월 9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루도 편한 날이 있었습니까? 미국 조지아주 우리 근로자들 300명이 넘는 대량 근로자들이 체포되고 구금이 한 달여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까? 그리고 바로 아시아 캄보디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피살 사건과 함께 인질 사건이 대규모적으로 발생되지 않았었습니까? 먹방을 찍는다고 국가 전산망이 완전히 불타면서 마비가 된 적도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리고 이건 말고서도 우리나라에 대형 화재가 많이 발생해서 인명피해가 얼마나 많이 났었습니까? 이재명 자신이 나라 밖에서 트럼프를 만나거나 또 일본 총리 만났죠. 중국의 시진핑을 만나서 망신당한 것이 어디 한두 번의 일이었습니까? 이것도 모자라서 얼마 전에 1월 10일이었죠. 정확하게. 북한의 민간 무인기가 발견이 됐다. 김여정이 발끈하자마자 이재명은 그 김여정 발언에 대해서 북한에 도발을 하다니 침투하다니 자 이거 중대한 문제니까 철저하게 수사해라 조사해라 이런 말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이런 말을 지시하게 되니까 그러지 않아도 눈치 보고 아부아첨을 떨고 있는 군경이 호들갑을 떨면서 충성 경쟁을 펼치지 않았었습니까? 보통 이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정보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않는 것이 기본적인 정보의 ABC 기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해서는 안 될 이적질이죠. 제가 볼 때는 이적질입니다. 이적질까지 해가면서 우리 국가의 기밀 요체라고 하면은 국정원 아닙니까? 그리고 군 부대는 정보사령부인데 이것을 까발리면서 나라를 온통 벌집 쑤셔 놓은 듯 문제를 만들고 있는 것이 이재명 아니었습니까? 자, 이럴 때마다 나라가 흔들리고 정신 못 차릴 때마다 이 나라의 젊은이들, 대학생들
그리고 지식층의 상징인 교수층들이 나라 걱정을 하면서 이재명에게 한마디로 정신 차려라 준엄하게 경고 성명서를 발표하지 않았었습니까? 지난달 5일이었습니다. 전국의 교수 6,500명이 한 목소리로 이런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끔찍하지요. 이재명 정권의 폭주는 어디까지 갈 것인가? 집권한 지 8개월 만에 이재명 정권은 국정안정과 국가 발전에 진력하기는커녕 안팎으로 파행과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 이재명은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에 이어서 언론까지 장악하고 자신들의 범죄는 덮어서 감추고 야당과 국민의 흠결이라면 끝까지 추궁하면서 각종 악법을 쏟아내어 기업과 국민을 옥죄고 있다. 반면에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성공적이었다라고 자랑하던 한미 관세 협정은 한국 국회에서 대미 투자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미국에 대한 투자 분담금을 이행하지 못하자 미국의 관세율이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하면서 완전히 실패하였음이 드러났다. 더구나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운명을 건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이 보여주고 있는 친중 행보는 굳건하였던 한미 동맹마저 이미 심각하게 금이 간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우리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정교모는 이재명 정권이 벌이고 있는 국정 운영의 폭주가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다음과 같이 비판을 한다. 이렇게 소두를 알리면서 크게 5가지 내용을 예리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재명의 정권은 특검법으로 무작위 내란 몰이를 밀어붙이고 있다. 이재명은 출범하자마자 곧바로 3특검법을 통과시키고 특검이라는 무소불위의 칼날을 마구잡이로 휘두르면서 수사하고 기소하였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수사 방해죄라는 황당한 올가미로 5년형의 1심 선고를 만들었고 이른바 내란 수괴죄로 사형을 구형하고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또 내란 협조죄라는 이름으로 한덕수 전 총리에게는 무려 23년을 선고했다. 내란죄가 확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내란 협조죄를 선고한 이 판결은 어불성설이다. 이러한 과도한 구형과 선고는 미리 설정된 내란으로 몰고 가기 위한 것이었다.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몰아붙인 내란 수사를 1심 법원은 합법으로 인정을 하고 더구나 내란의 근거인 박종근과 홍장원의 증언이 모두 거짓으로 백일화에 밝혀졌음에도 재판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면은 이재명 정권의 정당성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둘째로 이재명은 언론 장악과 함께 우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고 있다. 가짜 뉴스의 근절과 언론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작년 말에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그리고 언론중재법은 7월 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것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을 무제한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법들이 시행된다면 언론의 자유로운 보도는 더욱 억압이 되고 개인의 표현 자유 역시 박탈되면서 결국 국가가 해주는 뉴스만 보게 될 것이다. 이처럼 정보가 통제되는 사회는 바로 전체주의 독재 국가 그 자체 아닌가? 셋째로 이재명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신천지와 통일교에 대해서 압수수색한 것과 기독교 목사에 대한 체포가 연이어서 이어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종교단체 해산법을 발의하고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금지한다고 하지만 미국과 유럽의 사회를 망가뜨리는 악법을 우리가 이재명 정권이 통과시킨다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이것은 사회적 합의도 없는 비정상적인 가치관과 전도된 세계관을 국민들에게 강제하려는 의도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라는 이름으로 교묘하게 또 포장한 종교단체 해산법이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종교 분리의 원칙을 내세우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할 때에 공권력이 개입할 수 있다는 얘기다. 종교 분리의 원칙은 정부가 특정 종교 단체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말라는 원칙이지 종교 단체가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는 원칙은 아니다. 두 번째로 공무원이 의심할 만한 일이 있으면은 교회에 들어가 영장 없이 조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요한 대목이죠. 이것은 사법부의 판단이 아닌 행정부의 결정에 의해서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법권의 남용은 물론이고 적법 절차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세 번째로 종교단체의 설립이 취소되면은 자녀 재산이 국고로 귀속한다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재산권의 약탈이다. 이처럼 이재명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려고 하고 있고 이러한 자유를 제한하는 사회는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아닌 독재 국가임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세부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그쳤습니까? 네 번째, 정교모는 이재명은 기업의 활동을 옥죄고 국민들의 재산권을 제한하려고 하고 있다. 이재명은 법인세와 최저임금의 인상과 함께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법 처벌법의 제정과 상법의 개정으로 기업의 활동을 옥죄고 있다. 특히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는 3월 10일 이후에 꼭 한 달 남았지요. 노사 분규의 폭증으로 과연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재명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강성 노조로 인해서 해외로 이전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기업의 국내 투자는 거의 사라지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니겠는가. 다섯 번째, 이재명은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 덮어 감추려 하고 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펼쳐지고 있죠. 6.3 조기 대선에서도 부정선거 의혹이 많았다. 지난번이죠, 작년. 이재명 후보는 당일 투표에서 크게 뒤지고도 온갖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사전 투표에서 압도적인 차이를 내면서 승리할 수가 있었다. 이 선거에 대해 부정선거 의혹은 당시 선거 과정을 지켜본 미국의 국제선거 감시단에 의해서 제기가 되었고 부정선거 보고서를 만들어서 미국 의회에 보고된 바가 있다. 그러나 이재명은 부정선거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연초에 미국이 베네수엘라 마두로를 체포한 것은 단순히 마약이나 원유 문제가 아니라 부정선거 문제라는 것이 이제 전 세계에 알려졌다.
미국의 정보와 안보 채널인 SCIF에 의하면 베네수엘라의 전자투표 시스템 제조 회사 스마트매틱, 이것이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 스마트매틱이 차베스와 마두로 정권에서 부정선거에 이용되었고 국제적인 부정선거에 한국이 깊이 관련되어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즉 미국의 USAID, 미국 국제개발처, 여기에서 돈을 집중적으로 주면서 선거를 올바로 해라 관리 감독하고 있었던 그 부서인데, 돈을 지원해 줬던 그 부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미국의 USAID와 베네수엘라의 스마틱매틱, 제가 말씀드린 그 스마틱매틱과 함께 한국의 A웹, 선거관리기관 협의회죠, 송도에 마련되어 있는데 미루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어. 우리 한국은 미루 시스템, 베네수엘라는 스마틱매틱, 그 제도입니다. 이것이 연결되면서 스마틱매틱과 우리 한국의 미루 시스템이 연결이 돼가면서 전 세계적으로 선거 조작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각 나라에서는 불법적으로 정권 교체를 획책하였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 군사정보국이 밝히고 있죠. 최근에 체포된 마두로도 에콰도르 부정선거에서 한국이 관련되었다라는 자백을 한 바 있다. 이것도 밝히고 있습니다. 에콰도르 부정선거에 한국이 관련되었다라고 마두로가 밝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여파로 인해서 한국의 A웹 그리고 미루 시스템은 반드시 수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 부정선거가 시작된 것이 2002년 투표지 분류기, 사실상은 이것이 전자개표기라고 불려지고 있죠. 투표하게 되면은 수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 그 계산기가, 개표기가 순간적으로 다 밝혀낸다 하는 것이 투표지 분류기 아니겠습니까? 2002년부터 이것이 실시가 됐는데 이 투표지 분류기를 처음 만든 광우정보기술의 유재화 사장, 양심 선언을 한 바 있었죠. 어떻게 양심 선언을 했었습니까?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당시 이를 요청한 사람들이 밝혀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누구였습니까? 김대중, 이해찬, 박지원, 신건, 이 네 명이 우리나라 부정선거의 원조 4인방으로 꼽히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혹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다가 2013년 사전선거가 채택이 되었고 투표 관리인의 사인 날인 도장 찍는 것이 인쇄로 대체가 되면서 2020년 총선부터 대규모로 부정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이 문제 제기를 미국 쪽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무서운 얘기들이 하나 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5가지 크게 유형별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재명 정권의 행보는 결국은 사회주의 독재 국가로 가고 있는 그 행보가 아니겠는가, 정교모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각한 얘기죠. 이 정권의 이런 폭주를 막아설 야당은 힘과 의지가 부족하고 사실 보도해야 할 언론도 외면하고 있다. 이를 견제할 사법부도 거의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잡을 방안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다. 정교모는 아주 모든 견제 기관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이가 마음 놓고 다수의 힘으로 사회주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방안은 정교모가 얘기합니다.
미국이 나서서 이재명 정권을 견제해 주거나 부정선거의 실체를 밝혀주는 것이다. 만약에 미국의 견제가 경제 제재로 나타난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곤두박질 칠할 수밖에 없겠고, 이와 관련된 범법자들을 처벌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침몰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다시금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하나의 신랄한 희망이지만 이것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망국적인 조작 범죄를 막을 수 있는 선거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개혁의 요체는 사실상의 전자투개표 체제 2009년도, 이것이 사전투표제도는 2013년도에 이루어졌지만은 전면 폐지를 하고 투표소 수개표의 도입이 가장 절실하고 필요하다. 정교문은 이렇게 결론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끝부분에 있어서 2009년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가 민주공화국에서의 선거는 평범한 시민이 직관으로 감시하고 검증하지 못할 수도 있는 그 어떤 장치, 전자장치의 도입도 위헌이다. 이렇게 판시를 한 것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지적을 하고 있지요. 이런 상황을 우리들이 앞뒤를 바라볼 때에 이제 4개월 정도로 다가선 지방선거, 6.3 지방선거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목숨을 걸고 이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 지켜야 한다. 정교문은 이렇게 따끔한 국민들에 한 지침도 밝히고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서울을 앞두고 이재명이 헛소리를 또 하지 않을까, 그 말씀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러한 이재명의 정치적인 수사가 담긴 덕담이 아니라 저주에 가까운 말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끊고, 다가오는 선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참정치, 민주정치를 이루기 위해서 선거에 임할 것인가에 대해서 곰곰이 깊게 생각해야 하겠다라는 다짐도 해보는 저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교모에 대해서 이재명에 대한 신랄한 비판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설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즐겁고 평안한 그런 명절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